안녕하세요. 태국두령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강의 보드판 앞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드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이제 사주 얘기죠. 사주 얘기, 점 얘기, 팔자 얘기, 이제 사주 얘기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이제 사주 좋고 운세가 좋으신 지인이나 배우자나 애인이나 팔자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은 좋지요, 당연히. 팔자 좋고 운 좋은 사람. 근데 이제 팔자도 안 좋고 운도 안 좋은 그 지인들을 곁에다 두면 자꾸 신경 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잖아요. 내 문제는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또는 형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또 마누라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잘 돼. 뭔가 막 열심히 살아온 만큼 잘 풀리고 운도 좋은 것 같아. 근데 꼭 마누라가 태클을 걸어.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반대로 나는 그냥 문제가 없어. 살림도 잘하고 또 직장도 잘 다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신경 쓰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게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본다면 그것 또한 내 팔자요. 내 팔자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마누라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되고 힘들어 해야 되나, 또 평생 100년 해로 하려고 결혼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고 살아야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 건데, 홀가분하게 편하게 혼자 살 건데, 근데 계속해서 혼자 살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나보다 못생긴 년들도 잘생긴 남자 잘도 꼬셔갖고 댕기던구만. 남자가 맨날 바뀌고 잘만 살던구만. 내가 걔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장판 일어나고, 속된 말을 쓰자면 개고생을 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살걸, 괜히 결혼해갖고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고 내 청춘 다 보내고 꽃다운 나이 다 보내고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중년의 나이 후반에 들어서 내일모레면 50이고 50대에서 10년 넘어가면 한갑 넘어가서 몸땡이 아파서 그냥 끙끙거리고 간신히 내 몸뚱아리 하나 끌고 다닐 정도가 돼버리고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봐야 되고 사주를 좀 대충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점을 잘 보는 사람, 사주를 그래도 잘 보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점쟁이, 무당, 무속인, 철학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중에서 진정으로 진짜 어느 정도 내 인생 팔자를 그래도 근사치로 합당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운이야. 좋은 사람, 상담 잘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도. 인생이 답답해서 속 썩어서 점을 보러 갔더니 더 짐덩어리 되는 이야기만 듣고 굿을 강요하고 그래. 예를 들어서 자식 문제 때문에 점을 보러 갔더니
산소가 잘못돼서 산소탈 나서 네 아들이 지금 말썽 피고 속 썩이는 거다. 해갖고 산소를 다 파헤쳐서 이장을 했네. 이장을 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산소탈 났어. 산소탈 잡으려면 또 구술해야 돼. 그럼 또 몇백만 원 돈이 들어가네. 산소 이장하고 탈 난 거 무당 불러다가 산소탈 잡았어. 자식이 그래도 안 바뀌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그 자식이 사춘기였거든. 그럴 때가 반항기 때가 온 건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무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무당은 그것을 이용해서 붓을 따먹은 거지. 너의 신기가 자식한테 내려간 거다. 라든지 산소 이장했네. 산소바람 불었어. 산소탈 났어. 산소탈 잡아야 돼. 산소탈 때문에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산소탈 잡으려면 또 몇백만 원 구돈이 나가고. 무당들 막 듣고 그렇게 해도 변하는 건 없고 돈만 날라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탈나서 가정에 풍파가 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매우 드물게 있어. 그럼 이 얘네들 나이대를 봐야 돼. 14살, 15, 16, 17, 18, 19 이때는 누구 말 안 들을 때야. 여러분들은 말 들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부터 냈잖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 하고 쫓아다니더니 이제 대가리 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리통이 좀 커지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알아듣고 됐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짜증난다고 됐다고 그렇게 나와. 그냥 듣기 싫은 거야. 그 나이 때는. 중1, 중2, 중3 또 걔네들이 그 나이 때까지 커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으로 걔를 키웠으면 그래도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 힘 안 들이게 크는 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걔가 중1, 중2까지 커오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다든지 큰 소리를 냈다든지 어쩌고저쩌고 막 쌍시옷자가 나왔다든지 엄마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신경질을 냈다든지 설거지 할 때도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애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 그때부터 애가 상처를 받아요.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애가 상처를 받아. 물론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는 건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은 애도 있어. 또 성격 좋은 애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컸을 때는 제어가 안 돼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 누구 탓이냐? 엄마 아빠 탓이야. 결론은 엄마 아빠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사춘기 반항기 때에 안 좋은 쪽으로 삐딱선 타는 쪽으로 부모하고 마찰이 생기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심코 던졌던 말이 애한테 가슴에 박혔다든지 예를 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하겠다 하는 성격을 가진 아버지를 만났으면 애가 성격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데 좀 잘 못 불렀어. 근데 지적질을 팍 하는 아버지가 있어. 야 인마 너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아이고 새끼 다른 애들은 노래도 잘 부르던구만 넌 왜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때 애가 상처받지. 예? 그렇잖아요. 못 부를 수도 있어.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턴지. 하려면 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 부분만 고치면 잘 부르겠다 라든지 이야기하면 좋은데 야 인마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넌 걔보다 노래 못 부르냐?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에 아이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 때 오면 폭발을 하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점을 보러 가면 무당들은 뭐 산소탈이 나서 잘못됐다. 니네 집에 그냥 청춘에 죽은 귀신이 보인다.
뭐 나가서 술 먹고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보인다. 그 귀신이 끌고 다녀서 걔가 말 안 듣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수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사춘기 때는 대부분 사춘기여서 그런 거고, 대부분 그 커오는 과정에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뭔가 충격을 받은 게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근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얘가 왜 그러지? 얘한테만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동물들도 그래요. 막 사랑을 주고 키운 동물은 무슨 짓을 해도 막 달려오는데 한 번씩 때리잖아? 똥 쌌다고 기퉁뱅이 때리잖아? 눈치 보면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어? 저 새끼는 다 때렸거든 한 번. 또 때릴 것 같아.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밥 주고 아무리 달래줘도 밥 줄 때는 먹는데 한 번 좀 부르면 얘가 눈치를 봐. 뭐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건지 때리려고 오라고 하는 건지 선뜻 안 와. 그 왜 그래? 걔는 이미 깨달은 거거든. 쟤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안 좋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키우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무튼 집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특히 술 먹고 다니는 행동 그런 분위기 잡아놓으면 안 돼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특히 남자들 술 먹고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면서 애들 있는 데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얼굴 뻘개져 갖고 술 취갖고 온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주 교육상에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놓고 나서 사춘기 되면 귀신 탓하고 굿하고 댕기고 푸닥거리 해봐야 그냥 뭐 무당님들한테 그냥 보시했으면 된 거지 뭐. 구설해야 무당님들도 먹고 살지 뭐. 그죠? 벤츠도 타고 다니고. 그지? 근데 그 탓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탓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조상 탓해갖고 구슬로만 가는 경우도 있어. 물론 굿 해주면 좋긴 하지. 조상님들 뭐 좋은 데로 가시라고 뭐 해줘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굿을 해야 될 상황인지, 조상님의 문제가 아닌 건지, 그냥 이 아이의 그냥 그 나이대에 일어나는 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주팔자의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아 이거 조상 문제다 하면은 그때의 구술을 해도 그게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는 무당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무당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조상 탓이야. 전보로 봐봐요. 유튜브에 좀 올라오고 방송에 좀 나왔다고 하는 무당집 가봐. 그냥 다 조상 탓이야. 다 굿이야. 그냥 이것도 굿, 저것도 굿. 그냥 이것도 굿해야 돼. 저것도 굿해야 돼. 그냥 모든 5만 가지가 다 굿해야 풀리는 거야. 예? 대부분이. 그게 문제점이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 뭐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거 다 자기 팔자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면은 행복하게 살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살고 부모님이 사이 안 좋게 사는 바람에 외롭게 컸어 남자가. 그런데 따뜻하게 부드러운 인성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와이프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하는 꿈을 가졌어 이 남자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돼 라는 마인드로. 근데 똑똑하고 야무지고 학벌도 좋은 여자를 만났어. 자,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까요? 근데 일단 여자는 똑똑해. 똑똑하다고 살림을 잘할까요? 아니면 학벌이 안 좋아서 멍청하다고 살림을 못할까요? 정답은 없는데 결론은 뭐냐? 일단 50%는 이 남자분의 사주팔자에 일단 50% 이상은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일단은 50% 이상은 남자의 결정이 이제 나 있는데, 그런 사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서두가 길었던 것이고, 그럼 와이프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속 썩는 남자 사주는 어떤 사주팔자냐 도대체?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번 이러이러한 사주들은 좀 이제 처로 인해서 고생을 할 팔자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단 사주로 직접 가겠습니다. 생년월일은 생략하고 그냥 사주 팔자 명을 쓰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71년생으로 보고요. 필체가 악필이어도 이해를 바랍니다. 신해, 그 다음에 신해생이면은 돼지띠라는 얘기예요. 돼지띠. 그 다음에 가보월이면 이건 여름이죠. 이게 이제 화잖아. 화. 딱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 그냥 딱 떠야 돼.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주 팔자 써가면서 이 사람 사주가 어떤 팔자다라는 게 그냥 스캔이 돼야 돼요. 짝짝짝짝 어떤 팔자다. 그리고 만세력을 피고 사주 팔자 썼을 때 그냥 한 1분 만에 1분까지 가면 안 돼. 한 20초 만에 사주 팔자를 다 써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캔이 딱 돼야 돼요. 이 사람 팔자가 반 이상은. 갑오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술일, 개날이지 개날. 그 다음에 미시면은 이것도 이제 여름에 미시면은 한참 더울 때야. 막 떼약볕, 막 뜨끈뜨끈할 때. 벌써 이것만 봐도 뜨겁다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이 8글자를 보고서 아 뜨겁다, 덥다 그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들은 이 한문만 보고도 야 뜨겁다, 이렇게 더울 때 났구나. 에어컨 진짜 그냥 23도로 그냥 시원하게 놔야지 될 상황이고, 이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 바깥에 돌아다니면 그냥 땀 범벅이가 됩니다. 이 사주만 봐도 그날의 날씨가 보여져야 돼. 그날 날씨가 느껴져야 돼. 그게 사주를 볼 줄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러냐? 5월달에 갑목이거든요. 큰 나무야. 뭐 버드나무도 될 수도 있고 밤나무도 될 수도 있고 감나무도 될 수 있고, 완전히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5월달 한여름에 태양이 막 위에서 남중고도가 위에서 빡 내려질 때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딱 깨치면 후라이가 될 정도 될 때 날씨야.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냐? 12시 넘어서 점심시간 바로 넘어간 미시, 뭐 대략 2시 이쪽 저쪽 되겠죠. 이것도 엄청 뜨겁잖아. 토의 시간인데 이거는 조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 말랐다. 건조할 때 조입니다. 건조한 토라는 건데 조토.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가 된 겁니다. 조토가 뭐냐? 물이 없는 흙, 말라있는 흙, 바짝 말랐다. 바짝 말라있는 시간이다. 토는 토인데 조토다. 미토는 물이 없다. 마른 토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 절대로 뿌리를 못 내려. 그리고 신금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해수가 들어있고, 여기 갑목이 옆에 붙어있고, 이렇게 신금이 붙어있고, 여기 술토가 들어있는데, 이런 이제 남자의 이제 명주입니다. 사주팔자가. 그러면 신해생 71년생이면 이제 48세가 되겠죠. 48세가 됐고, 음의 일간을 가졌죠. 연간. 음이잖아. 남자가 음이면 역행을 합니다. 어디부터? 월주부터. 월주. 갑부터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일단은 대운수는 그냥 3으로 가겠습니다. 3, 13, 23, 33, 43, 53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갑부터 역으로 가면은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 개임신경 기무정경 을갑, 거꾸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이 십간이. 그럼 여기서 갑부터 거꾸로 가야 되겠지. 임, 신, 경, 기무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럼 5부터 거꾸로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유술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술유 신미오사 진묘 인축자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고 이렇게 돌고, 그래 이제 5부터 이제 거꾸로 나갑니다. 이제 사가 들어가겠죠. 진, 묘, 인, 축, 자. 이거는 앞으로 이고 뒤로 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역행일 때 순행일 때. 대운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사진묘인축. 그러니까 인묘진 이게 이제 방향합을 보면 방합이라고 그래. 목방으로 흘렀어요. 목방으로 흘렀고 40대 50대는 축자 해로 갔으니까 이건 이제 수의 기운으로 이제 흘렀고 태어나자마자 12살까지는 이제 이게 사화 개사 대원이니까 불의 기운을 만났죠. 그럼 이 명주는 나무의 기운으로 5월달에 엄청 뜨거운 대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한여름에 뜨거워. 이 나무가 막 뜨거워, 더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러면 빨리 여기에서 물이 있나 없나 찾아야 돼요, 사주에서. 물이 있냐 없냐. 여기서 물이 없으면 만약에 이 사주에서 물이 없다. 단명사주야.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 어느 날 푹 하고 죽어요. 물이 있어야 돼, 이 나무는. 딱 물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 해수가.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신, 용신. 용신을 도와주는 건 뭐냐? 희신. 용신과 희신. 그러니까 용신이 수면은 희신이 뭘까요? 그렇지. 금생수. 용신이 수면은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금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 이 사람은 수운과 금운을 만날 때 잘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화운에서 목운으로 갔잖아. 이거는 뭐 그다지 뭐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요때가 이제 초년이겠죠. 그러니까 초년, 중년, 말년 3단계로 나누면 너무 안 돼.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0, 90까지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4단계로 나누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60 넘어가면 다 죽었어.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이면 딱 끝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60이어도 그냥 괜찮아. 70 먹어도 그냥 뭐 하루에 2번, 3번 사랑을 나누는 할아버지도 있었어. 춤추고 막 그런 운동 좋아하는 할아버지인데 70이 넘었는데 그냥 20대 청년 못지않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도 내가 상담한 적이 있어.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죽었어, 옛날에 70이면 할아버지도. 길거리 가다 넘어지고 지팽이 없으면 못 돌아다녀. 쓰지도 못해. 근데 요즘에는 막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사랑도 할 수 있어. 요즘에 잘 먹으니까. 운동만 잘하면. 근데 지금 이제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년운, 청년운, 중년운, 말년운 그렇게 나눠야 돼. 초년은 그냥 학생 때, 그냥 뭐 중학교, 뭐 대학교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청년은 뭐 20대, 30대, 뭐 요때 뭐 35 중반, 뭐 40 바로 전까지를 청년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은 뭐 40 중반부터 40 중반, 50 중반, 60 중반까지 중년으로 보고요. 말년은 60 중반 이후, 60대 60 중반 이후, 그러니까 뭐 65, 75, 뭐 80,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말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초년, 청년, 중년, 말년 그렇게 4단계로 나누어야 돼. 옛날에는 초년, 중년, 말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근데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는 게 적합하더라. 이건 제 얘기예요. 태극도령의 논리. 뭐 아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으시고 이건 저의 이야기니까 그렇겠다 하고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은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초반 운이 안 좋잖아요. 이게 화운하고 목운을 만나면 이게 이 사주가 그다지 그렇게 힘을 필 수가 없어. 용신이 수인데 목운을 만나면 용신이 힘을 못 쓰거든요. 이 나무한테 다 기운을 뺏기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잠깐 여기 23세에 5년짜리 금의 운을 만났었고 33세에 5년짜리 잠깐 운을 금의 운을 만나기 희신 운을 만나기는 했는데 대운은 지지의 운이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70대 30 정도로 지지의 운이 70% 기운이 강하고 천간운이 30%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한 5년간 밑에서 5년간 해서 이렇게 합이 10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다른 학자님들은 위에서 3년 밑에서 7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어. 근데 태극도령은 반반씩 봅니다. 여기 5년 여기 5년. 근데 기운은 천간에서는 30% 작용하고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금의 운이 들어와 봤자 약한 금의 운이 온 거야. 그냥 간당 그냥 죽지 않을 만큼
70%의 기운으로 그냥 금의 기운이 빡 들어오면은 이 용신이 힘을 빡 얻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간신히 버티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40대, 50대, 60대 가면 수운을 만나니까 이때 발복하게 됩니다. 발복한다는 거는 이루어진다. 근데 사주팔자 원국을 보면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돈복은 있나, 또 직업운은 있나, 관운은 있나, 그것부터 살펴야죠. 그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만나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고 좋은 길이 나오느냐 나쁜 길이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맞춰봐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다 썩었어. 예를 들어서 막 응? 굴러가기도 힘들어. 고속도로 만나면 뭐 할 거야? 응? 썩었어. 다 막 그냥 언제 가다가 쓸지 몰라. 푸르륵 푸르륵 하고 시동도 막 기레레레 기레레레 이러고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래. 응? 기레레레 기레레 거다 시동 걸리면 하다가 그냥 막 매연만 팍 나오고 막 아무튼 막 그런 상태야 차가. 제가 입으로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벌써 차가 맛이 갔죠. 그런데 그 차가 좋은 길 고속도로 만났다고 잘 달릴까요? 좋은 길 만나서 고속도로 잘 달리잖아. 쫙 달리잖아. 뻥 터집니다. 그런 차는 좋은 운을 만나도 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가 좋으면 그 다음에 길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차가 차로 비교를 하면 차가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부터 봐야지. 근데 일단은 부품을 보면은 뭐 직업운, 관운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 조토, 미토, 열토 속에 들어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기 이제 술토에 이제 금의 그 고장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요 술토가 뿌리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보존할 수 있어요. 관운, 정관이지 나를 극하는 거 내가 양이니까 이건 음이고 나를 극하는 게 관이거든. 음양이 다른 건 정관, 음양이 똑같은 건 편관. 나를 극하잖아 금이 금금목. 그럼 이건 정관이란 얘기야. 관이 뭐냐? 벼슬이에요. 벼슬관, 벼슬관. 벼슬은 뭐냐? 직장. 이 사람은 직장운은 좋다는 얘기야. 나랏밥을 먹든지 나랏밥을 안 먹으면 일반 뭐 회사나 뭐 이런 뭐 회사 뭐 그런 곳에 명예운은 있다는 얘기지. 명예운이 뭐냐? 속된 말로 쫄딱은 아니란 얘기죠. 중간급 사주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관운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직장은 잡고 일복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돈복은 있느냐 없느냐? 돈복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물질 만능 시대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관운은 있는데 돈복이 없으면 맨날 돈 벌어도 거지요. 돈복이 있나 없나 봐야죠.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목이니까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게 토야. 그럼 토가 재물인 거야. 여기 보니까 술토, 미토 다 있네. 여기는 술토는 양토잖아. 미토는 음토고. 정제, 편제 다 들어있네. 정제, 편제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재물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나무여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고 했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이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인성입니다. 인성. 공부 머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생활 공부로서 이 관운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중간급 간부급이 된 사람이에요. 간부급이 됐어. 그런데 좋은 운을 이제 만나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살아왔던 운보다는 앞으로 운이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되고 가족 관계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팔자와 운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남자 사주인데 누가 나를 괴롭힐 것 같아? 예? 나를 도와주는 게 인성이야. 이게 조상 자리에 들어있잖아. 조상 덕은 있는 거야. 죽은 조상님들은 이 사람을 이게 최씨라고 그래. 예? 최주 혁이라고 그래. 최주혁. 최씨인데 최씨 조상들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주만 봐도 조상떡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있거든. 조상 자리에 용신이 있잖아. 조상떡은 보고 있다는 얘기야. 다행히. 그리고 이게 인성이잖아. 엄마.
엄마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그래도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 그러면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을 찾기 좋은 방법은 뭐냐? 일단은 용신을 찾고 용신을 공격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용신을 힘들게 하는 거. 자, 이 나무가 여름에 뜨거워서 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여기 작가님들도 공부 좀 하세요. 예, 저랑 찍으려면 사주 공부가 돼야 돼. 예,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 물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일까요? 토. 그렇지. 아유, 나랑 방송 찍더니 이분들 철학관 차리겠네 이제. 예? 인생 상담 차려도 되겠네. 자, 여기 작가님들. 예? 나중에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이거 인생 상담도 차려요. 이거 사주 상담 차릴 수 있겠네. 맞아요. 토. 흐르는 물을 토가 가두잖아. 토. 이 사주는 토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귀신, 부신, 귀신 그러는 거야. 용어로는. 근데 뭐 부신, 귀신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고 머리 아파. 그냥 악당, 그냥 안 좋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뭐 그 용어 안다고 사주 잘 보는 것도 아니야. 용신 잘 찾고 요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만 잘 판단하면 잘 보는 거지. 용어를 많이 외웠다고 해서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격 막 엄청 고차원적인 막 그거 막 외웠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못 보더라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튼 토가 여기 수가 용신인데 용신을 극하는 게 토라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 사주에서 내가 극하는 게 아까 재물이라고 했잖아. 재물이면서 육신법으로 모르겠지 뭐 여기 작가님들이 알겠어. 이 토가 뭐 재물이요. 재물인데 육신법으로 혹시 아시는 사람? 예, 최 작가님. 처? 야, 이 작가님 대단하다. 예? 여기저기 그냥 막 무속인 분들 이거 촬영하러 다니시더니 그냥 야, 웬만한 철학관 차리셔도 되겠네. 맞아요, 처예요. 이 사람 사주에서는 처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간목은 술토와 미토가 이게 처인데 편제가 와이프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누라보다는 애인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와이프보다는 첩을 거느릴 사주야. 편제가 처자리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둘 다 물이 없는 토야. 이거는 영양가 없는 토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리고 요 용신을 조금 뭐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수를 극하는 게 토기 때문에 꼭 중요한 일일 때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처가 반대를 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주권 싸움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면 마누라가 태클을 걸고 들어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싫다. 그러면 이 남자는 힘들어합니다.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할까? 이혼하면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이혼하면 애들이 안 되지. 참습니다. 시시건건 수시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 살고는 싶은데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마누라 때문에 처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운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처 때문에 힘들게 했구나. 정보로 오면 그렇게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힘든 와이프 만나셨네요. 부부운이 매우 흉합니다. 결정적일 때 와이프가 반대를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어떠한 일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 일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안 살겠다, 이혼하겠다, 협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또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각본 없이 대본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강의가 들어간 것이니까 그냥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 영상 속에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이 방송으로서는 값어치를 한 겁니다. 뭐 많은 거는 못 배워도 딱 한 가지만 알게 돼도 그렇구나만 해도 저는 태극도 형은 그래도 뿌듯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